남영동 대공분실이 있던 건물은 예전 모습을 유지하면서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되는데요. 일반 시민들에게도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찾아온 관람객이 평소보다 많은데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모인 관람객 중 남다른 차림새의 한 남자. 박종철의 대학 동기였던 김학규 씨입니다. 제가 이제 1986년 10월 말에 종철이를 마지막으로 봤었어요. 제가 11월 초에 제가 경찰에 수배되는 바람에 제가 학교에 가질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 뒤로 이제 못 만나다가 1월 15일자 이제 중앙일보 석간을 우연히 사회면을 펼쳐봤다가 제 친구 이름이 나온 걸 보고 이제 아주 충격을 받았던 이런 이제 기억이 아주 엊그제 같은 일로 기억되기 때문에 당시 제가 이제 신문을 보고 받았던 충격, 그 당시의 기억, 한 면에서는 두려움, 또 한 면에서는 이제 분노, 막 이런 게 섞여 있어 왔던 그런 기억도 이제 항상 나는 거고요. 김학규 씨는 자신을 따라다니던 기억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영동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처참한 과거의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식의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여기부터 16개 방이 이쪽에 있어요. 501호, 502호 뭐 이렇게 쓰지 않고 1, 2, 3, 4, 5, 6, 7, 8, 9만 쓴 이유는 몇 층인지도 안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여기 509호가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신 곳이고요. 여기만 1980년대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요. 보시죠. 다른 방하고 좀 차이가 있죠. 당시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고 희생당한 509호실. 좁은 창문과 물고문을 한 욕조 등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이 공간은 부끄러운 과거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공권력의 조작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알려지며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나선 이들의 외침은 6월 민주항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뭐 보건을 위해서 목욕을 시켜주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생각했다면 가림턱이 높아야 하잖아요, 최소한. 그리고 가림턱이 없더라도 가림막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실제 그 당시에도 없었던 거고. 여기 잡혀온 사람들의 인권 이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보호해야 될 국민들을 이용을 했다는 게 너무 좀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좀 분개하고 싶고 막 그러네요. 건물 해설을 마친 김학규 씨가 인권센터 내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자리에 앉은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아이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모습. 오랜 기간 동안 수건하던 일을 위한 행사랍니다. 인권단체들, 시민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남영동 대공분실 인권기념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 워크숍을 계속 한 달에 한 번꼴로 계속 하면서 이 다양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 공간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 교환을 좀 계속하면서 축적해 나가고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올해 6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정부는 대공분실 건물에 민주인권 기념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역사적인 상징성의 공간에서 시민에게 오픈하는 그 공간은 얼추 왔는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일상적인 공간으로 이 탈바꿈돼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참가한 사람들 중에는 이곳을 떠올리기만 해도 몸서리치는 고통을 느끼는 피해 당사자와 관련 가족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참혹했다 하더라도 이걸 건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 자신도 이제 치유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언제까지 그러한 어두운 기억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좀 내고 참여해서 이제 이것이 인권기념관이 돼서 시민교육의 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데서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동 515에서 국가폭력을 당하셨었던
고 김근태 의장의 딸 김병민입니다. 아버지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잘 못 가시고 치과에 못 가시고 네, 외면하려 했었죠. 돌아가신 다음에 이 공간 자체가 이제 고통의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기억의 공간, 치유의 공간, 위로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그 포스트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가 전이 되어 있는 저도 참여를 하면 그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남영동이라는 공간이 일반 사람들부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위로받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 아직도 생생한 아픔이 있는 이곳이 민주인권기념관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과 몇 년까지만 해도 그러한 장소로 사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좋은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고 슬프고 또는 부끄러운 과거지만 그 과거를 남겨놓고 또 제대로 활용할 때만이 그런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도 않고 어쩌면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어떤 희망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